네, 건강매거진 일부 이번 순서는요, 질병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해보고 고민도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라고 하면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보내는 시간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이로 인해서 손목 통증이나 어깨, 또 목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과 달리 이제 어깨 통증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어깨 통증은 아주 작은 움직임이나 일상생활에도 많은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질환으로 이어지기 전에 올바르게 치료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건강매거진 일부에서는요,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또 그에 따른 치료법, 다양한 치료법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어깨 통증에 대한 궁금증이나 고민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지금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 함께할 분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정형외과 전문의 서은호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정형외과 전문의 서은호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나이가 들면서 어깨 통증을 호소하면서 일상생활이 좀 불편하다라고 좀 말씀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깨 통증은 주로 어떤 원인들 때문에 일어나는지부터 좀 짚어볼게요. 네, 일단 어깨 통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과다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용을 너무 안 해서, 세 번째로는 이제 잘못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외상으로 인해서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과사용에 대한 대표적인 예는 이제 운동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 가장 대표적인 이제 투수 같은 경우입니다. 지금 야구 선수 그림이 나와 네, 있네요. 네, 네. 예. 매일 공을 이제 수십 개씩 던지다 보면은 팔을 뻗는 동작을 해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 특정 각도에서 이제 어깨의 회전하기 때문에 그 회전근개에 이제 무리가 가가지고 염증을 일으키고 통증을 발생하게 됩니다. 사용을 안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네요. 네, 운동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활동량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기면 어깨 사용을 많이 안 하게 되고 그럼 어깨의 관절막이 굳어지게 되다 보니까 이를 돌리는 어깨의 윤활제 같은 것들이 수분들이 마르게 돼가지고 오십견 및 퇴행성 어깨 질병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또한 수술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치는 경우에 있어서 통증으로 어깨를 잘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목 디스크 및 근육이 경직되는 2차적인 문제로 나타날 수 있어가지고 2차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가장 흔한 게 잘못 사용해서 나타나는 경우일 텐데요. 팔을 이렇게 뒤로 어깨를 제친다든지 네. 차 옆좌석에 있는 물건 같은 거 이렇게 뒤로 빼는 동작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동작이란지 아니면 자동차 핸들을 너무 이렇게 높게 위로 해가지고 하면 어깨 쪽에 근육에 힘이 많이 가서 나빠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잘못된 행동이 어깨를 움직이는데 어깨 근육에 염증을 발생하고 있어서 어깨 위로 올릴 때 잡히는 데 통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외상으로 인한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외상으로 해서 다친 어깨를 방치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더욱더 통증이 나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다양한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까지 살펴봤는데요. 통증을 일으키는 부위 그리고 통증이 나타나는 양상에 따라서 어깨 질환도 좀 다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치료법도 좀 다르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어깨 통증 일으키는 질환들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은 크게 오십견, 석회성 건염,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각 질환마다 그 증상 양상도 약간 틀리고 치료법도 약간 틀리는 양상입니다. 그렇군요. 네. 특히 이제 어깨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네. 흔히 주변에서 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인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어깨가 아프다고 해서 다 같은 질환이 아닌 만큼 네. 어깨에서 이상 신호가 좀 온다면 우리가 좀 빨리 병원을 찾아서 네. 어떤 질환인지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를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다양한 어깨 질환들 하나씩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들어본 어깨 질환 바로 오십견인데요. 네. 오십견이 정식 명칭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오십견은 이제 50대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오십견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근데 보통 동결견, 아무래도 이제 얼음처럼 차갑게 되니까 동결견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네. 보통 이제 유착성 관절염이라고 해서 관절낭이 들러붙게 돼서 생기는 병이 원래 정확한 명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인이 없이 어깨 관절낭이 굳어지면서 어깨 운동 범위가 제한을 받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보통
어깨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서 이 관절막이 두껍게 되는 과정에서 어깨 관절에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양측성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정확한 진단이 엑스레이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MRI를 통해서 질병의 유무를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많은데요. 주로 오십견이라는 병 이름에서 보듯이 40대에서 60대 중장년층에서 주로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 네. 최근에는 많이 아무래도 쓰다 보니까 30, 40대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50견이라고 해서 이제 50대에서만 발병하는 건 아니고 최근 들어서는 발병하는 연령층이 30, 40대까지 조금 더 이제 젊어졌다라고 설명을 네.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50견, 50견이 나타나게 되면 어떤 증상들을 환자들이 호소하나요? 네, 오십견의 증상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유 없는 어깨 통증 같은 게 나타납니다. 네. 주로 밤에 통증이 많이 왔어서 주로 이게 잘 때 깨는 경우도 많다고 말씀드리고요. 주로 이제 똑바로 주무실 때는 좀 덜한데 옆으로 누우실 때나 그럴 때 좀 더 통증이 심하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보통 처음에는 통증으로 나타나다가 점점 관절 운동 범위가 감소를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아팠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점점 안 돼가지고 보통 이제 팔을 올리기 힘드시고 옆으로 제치기 힘드시고 이런 증상 관절 그 운동 범위가 감소되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씩 증상을 좀 살펴보니까 뭐 이유 없는 어깨 통증에서 밤에 주무실 때 좀 힘드실 것 같고 네. 관절 운동의 범위가 감소해서 팔을 들기 힘들면 사실 일상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렇게 많은 불편을 불러오는 오십견이 발생되는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예, 원인을 여러 가지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관절이라는 것도 나이가 먹게 되면서 네. 노화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주름지는 것처럼 관절낭에 주름이 딱딱하게 되다 보니까 일단은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또 본전체로 어깨를 아무래도 다치게 되다 보면은 어깨를 아무래도 못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인 고정을 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다치거나 그런 경우에 어깨를 잘 못 움직이다 보니까 두 번째로 이제 2차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네. 특징적으로 이제 그 당뇨나 이제 갑상선 질환이 등 내분비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서 조금 더 어깨 그 오십견이라는 병이 더 잘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노화로 인해서 오는 것도 있고 어깨 지속적인 고정 그리고 부상이나 외상 그리고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발병 위험이 더 높다. 이런 여러 가지 오십견이 발생되는 원인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어깨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어깨 통증, 어깨 질환과 관련된 고민이나 궁금증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지금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서은호 원장과 함께 오십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화가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환자들 중에서는 이렇게 어깨 통증이 찾아와도 뭐 나이 들면 의뢰 좀 아픈 거려니 하고 병원에 찾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방치하다가 또 어느 순간 좀 통증이 괜찮아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큰 문제가 없는 건지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네, 일단은 보통 병원에 다들 오십견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버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단, 찾아오는 게 아닐까. 다른 질환하고도 예. 감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시고요. 보통 처음에는 통증이 너무 심하십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시면 일단 통증을 해결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병원에 오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네. 보통 이제 오십견이라는 과정 자체가 처음에 많이 아프시다가 예. 아픈 게 줄어들고 점점 그 움직임이 제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낫는 게 아니네요. 네, 그래서 운동 범위가 그 통증이 줄어들 때도 운동 범위가 다소 감소하기 때문에 그 원래 생활하는 거에 비해서 많이 운동 범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 회복이 어렵다고 보통 말씀을 드리죠. 그렇군요. 그래서 통증이 좀 잠시 줄었다고 해서 이게 나아지는 단계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통증이 일시적으로 사라진다고 해서 오십견이 나은 게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십견 증상을 보인다면 반드시 병원에 찾아가셔서 전문의와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흔하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오십견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할까요? 네, 오십견 치료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비수술적 치료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네. 이제 수술적 치료를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비수술적 치료의 대표적인 게 이제 염증을 줄여야 되다 보니까
소염 진통제 같은 약물 치료 보통 많이 하고요. 예. 그 초음파를 이용해서 관절각 내에 그 주사 치료를 하면 염증을 가라앉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사 치료. 네, 그다음에 이제 어깨 주변이 워낙에 관절이 굳다 보니까 관절 주변을 풀어주고 운동 범위를 넓혀주는 운동 치료를 보통 하게 되고요. 예. 보통 수동적 도수 조작술이라고 해서 운동 범위가 회복이 되지 않다 보니까 억지로 마취를 약간 해서 운동 범위를 넓혀주게 쉽게 찢는 과정을 거치게 해가지고 통증을 네.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보존적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에 가끔가다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통증이 계속되고 운동 범위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하는 방법인데요. 보통 관절 내시경 수술이라고 해서 조그만 구멍을 뚫어서 관절막을 그 두꺼워진 관절막을 이렇게 좀 레이저로 정리해가지고 잘라주는 수술을 해서 네. 회복시키게 하는 방법을 보통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림 보면 이제 마지막에 체외 충격파 치료라는 네. 게 있는데요. 이건 또 어떤 치료법인가요? 이거는 염증을 가라앉혀 주면서 네. 그 충격을 통해서 관절막을 좀 얇게 만들어주는 과정을 같이 거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치료가 듣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로 불가피하게 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수술하게 되는 환자의 비중은 전체에서 보면 몇 % 정도 될까요? 네, 보통 이제 10명 중에 9명은 주사나 운동 치료나 이런 보존적인 치료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근데 10명 중에 한 분 같은 경우는 이런 치료를 했는데도 통증이 계속되고 낫질 관절 운동이 지속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관절경이라고 해서 구멍을 작게 뚫어가지고 그 쉽게 그 저희가 이제 옷을 하면 여기 걸려가지고 옷 못 올렸을 때 여기 부분에 이제 뜯어주면은 그 관절낭이 이제 회복이 되게 되고 예. 운동 자체도 완벽하게 돼가지고 일상생활을 완전하게 하고 통증도 없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이제 수술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제 절개, 뭐 이렇게 네. 꼬매는 그런 봉합 이런 단계가 있는데 그런 단계가 없는 수술이네요. 네. 예.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술적인 치료까지 살펴봤습니다. 50견 치료를 위한 수술 과정이 또 동영상으로 준비가 돼 있다고 하거든요. 동영상 살펴보면서 구체적인 설명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보통 이제 수술방에서 수술을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네. 보통 이제 관절경이라고 해서 조그만 카메라를 넣어서 그 화면을 넣어서 그 어깨의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예. 이제 확인하게 되면서 시행을 하게 되고 안에 관절경을 안에 살펴보게 되면은 저런 관절막들이 두꺼워져 있는 거를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관절막 두꺼워진 부분을 뭐 예를 들어서 옷단을 뜯어내듯이 그 제거하게 되면은 관절 운동이 회복도 되고 통증도 감소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하게 됩니다. 예, 네. 직접 이렇게 보면서 이제 수술이 네. 바로 이루어지는군요. 자, 50견을 수술하는 과정까지 동영상으로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 그리고 질환들 살펴보고 있고요. 그에 따른 다양한 치료 방법들까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어깨 통증이나 어깨 질환과 관련된 고민이나 궁금증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전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예, 나이는 59세입니다. 네, 59세시고요. 지금 네. 어깨가 어떻게 불편하세요? 예, 오른쪽 어깨만 근육이 네. 이게 당기듯이 이게 근육이 이게 보통 뭡니까? 이게 편안한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수축된 느낌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통증도 같이 오면서 굉장히 귀 밑까지 이렇게 통증이 같이 오는 거예요. 네. 네. 혹시 아프신 오늘- 지는 오래되셨나요? 아니, 한 달 정도 한 달 됐습니다. 정도. 예. 네. 혹시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검사는 아직 안 받고 그냥 마사지만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깨 통증을 호소하고 계신데 왜 그런지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지 한번 원장님 상담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지금 한 달 정도 되셨어요. 네네. 주로 그 어떨 때 많이 불편하세요? 보통 주무실 때라든지 네, 아니면 아침에 활동하실 일어날 때라든지. 때, 예, 활동할 때 무거운 거, 가방 같은 거 이게 드는 거 하고 네. 아침에 일어날 때 네. 너무 아파서 네. 그때
우리 남편이 계속 마사지를 해주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예. 밤에 주무실 때도 아프신 적이 많으세요? 자다가 깨신다든지. 아직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으시고 움직일 때 많이 그러시다는 거고요. 네네. 식사하시거나 머리 감거나 그럴 때 아프신 것도 있으세요? 약간 음, 예, 이게 팔 들어 올리고 이렇게 할 때 네, 네, 네. 예, 혹시- 그렇게 좀 통증이 옵니다. 혹시 치료받거나 그러신 적은 예, 침은 야, 맞았습니다. 침만 맞아보시. 한의원에 가서. 뭐 그러셨구나. 예, 예, 네. 그러시구나. 저희가 이제 그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어깨 쪽으로 이제 충돌 증후군이라고 해서 어깨 염증으로 일단은 생각이 되시는데요. 예. 보통 이제 초기에는 이제 움직일 때 많이 아프신 경우가 많이 있으시고요. 좀 예.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밤에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아하. 보통 이제 엑스레이라는 걸 찍어서 뭐 이제 예. 석회성 건염이나 뭐 하는 다른 질병하고 보통 감별하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네. 이제 염증인 경우에는 뭐 간단하게 약물 치료 및 물리 치료로 보통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보통 약을 드셔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그렇다 보면은 어깨 관절이 이제 뭐 회전근개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통 네. 저희가 이제 MRI라는 정밀 검사를 한번 해보게 됩니다. 먼저 약물 치료 네. 먼저 해보고 안 되면은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뭐 주사 치료라든지 아니면 이제 운동 치료라든지 그런 거를 시행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한번 적절하게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낫지 네. 않을까 싶고요. 먼저 일단은 이제 올해 그 한 달 정도 되신 통증이니까 약물 네. 치료 및 물리 치료는 먼저 한번 해보시는 게 낫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럼 약물 치료, 물리 네. 치료는 네. 뭐 한의원에 가서 계속 받는 겁니까? 보통 이제 한의원에서 쓰는 약하고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정형외과 쓰는 약이 좀 틀리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정형외과에서 그 약물 치료를 먼저 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조금 약이 뭐 약이 좀 속이 쓰리시거나 그러면은 처음부터 주사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요. 예, 네. 그거는 이제 어머니 사정에 따라서 네. 상황에 따라서 좀 틀리게 해가지고요. 그거는 같이 그 상의해 가면서 치료 방법을 찾는 게 더 좋다고 말씀드리고요. 예. 그럼 네. 정확히 하려면 MRI를 찍어보는 게 가장 정확한 네, 겁니까? 아무래도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형외과 가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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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하. 네, 오늘 네. 좀 궁금한 점이 좀 해결이 되셨나요? 예,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정형외과를 찾아가시기 전인 것 같은데요. 일단 전문 병원에서 정확하게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깨 쪽에 염증이 생긴 걸로 보이니까요. 검사를 받아보시고 그에 따른 적절한 물리치료 그리고 약물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면 통증을 좀 완화시키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분처럼 어깨 통증과 관련된 고민이나 궁금증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 전화 주시면 되고요.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시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MRI, 예, 50세. 50대시고요.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충돌 증후군이라고 MRI에서 네. 나왔는데요. 네네. 조금 전에 나온 50견이랑 네. 증상이 거의 비슷해요. 네. 근데 방금 통화하신 분이랑 저도 귀 쪽으로 통증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MRI 찍고 약을 먹고 네. 알려준 운동을 하던 중에 네. 제가 또 한의원 치료를 좀 그쪽은 중단하고 한의원 치료를 좀 받았어요. 좋다고 가능하다고 해서 그랬는데 오히려 지금 행동 범위가 네. MRI 찍을 당시보다 훨씬 좁아지고 팔도 더 나빠지고 안 올라갔거든요. 이런 네네. 상황에서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 네네. 네네, 상담 수술 들어보도록 안 하고. 하겠습니다. 네네. 네네. 그 MRI 상에서 충돌 증후군이라고 들으셨다는 거죠. 네. 네. 그 아마 증상이 저희가 보통 이제 충돌 증후군하고 오십견하고요. 초기의 증상하고 MRI 소견이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처음에 이제 봐셨던 분에서 이제 아마 충돌 증후군이라고 아마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왜 지금 네. 통증은 계속 있으신데 지금 운동 범위가 점점 줄어들고 계시다는 네. 거죠. 예, 뭐 어깨 네. 팔을 들기 힘드시다거나. 네. 예, 혹시 그 주사 치료나 그런 거는 받아 보셨어요? 주사는 안 받고 약만 먹고 그 양쪽으로 벌리는 데까지 벌리는 운동을 계속 하라고 했었는데요. 네. 근데 그거 하다가 다른 수술을 해서 네. 근육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한 달 네. 정도 병원 치료를
한 후에 네. 더 악화됐거든요. 네. 보통은 저희가 이제 약이 잘 안 듣는 경우에는요. 네. 보통 그 주사 치료를 먼저 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절 강내라는 데 주사를 좀 들여보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주사 치료를 하면은 통증은 좋아지는 경우가 많으세요. 네. 예, 그리고 통증이 줄어들게 되면은 우리가 옷도 처음에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듯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통증을 먼저 줄어들게 하고 관절낭 신연 운동에다가 운동 치료 말씀드렸잖아요. 운동 치료를 계속 하게 되면은 그 보통 주사 치료를 한 3번에서 4번 정도 하게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통증은 줄어드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네. 그 운동 범위가 늘어나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세요. 예, 제가 네. 지금 증상을 봐서는 충동증후군보다 그 흔히 오십견, 유착성 피막염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시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통증이 가라앉고 한두 달 정도 재활 치료 받으시면은 보통 2~3달 정도 걸리시거든요. 운동 범위가 이제 회복하시는데. 네. 예, 그래가지고 그 일단은 아프신 게 힘드신 거니까 주사 치료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요. 지금은 네, 통증은 네. 올리거나 그러지 않으면 네, 그러세요. 간헐적인 통증은 없어요. 네, 네, 네. 한의원에서 한 달 이상 침 치료랑 계속 받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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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잘 때랑 아팠던 통증들은 사라졌는데 네, 행동 반경이 좁아져서 네. 안 올라가는 쪽으로 올릴 때만 통증이 있거든요. 그러시구나.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치료하다 보면은 그 주사 치료를 하게 되다 보면은 그 통증도 줄어드는 경우가 많고, 일단 운동 범위도 그 염증이라는 게 줄어들면 이제 관절낭이 얇아지기 때문에 저절로 이제 회복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런 치료를 먼저 말씀드리고, 보통 이제 오십견이라는 것 자체가 6개월 정도를 지내다 보면은 그 좋아지는 경우가 좀 있으셔서 그런 주사 치료하고 보통 이런 운동 치료 같은 걸 먼저 말씀드리고, 간혹 가다가 저희가 2~3달이 치료를 열심히 했는데도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아까 10명 중에 1명인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 이렇게 관절낭을 이제 뜯는 수술적인 치료를 가끔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보통은 거의 90%는 그런 치료로 좋아지십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주사 치료 정도만 병행하셔도 많이 지금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전문 병원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검사 받아보시고 적절한 치료를 잘 선택해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분처럼 어깨 통증이나 어깨 질환과 관련된 고민이나 궁금증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서은호 원장과 함께 어깨 질환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화 주신 분들도 오십견에 대해서 많이 좀 네.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흔한 질병인데 이걸 제때 치료하지 않거나 이 증상이 조금 더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혹시 합병증 같은 것도 올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만성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관절 운동이 이게 다 안 되고 제한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십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오십견으로 해서 통증이 계속 심해지다 보니까 운동이 제한되고 그러다 보니까 장시간적으로 관절이 사용되지 않고, 그러게 되면 회전근개 이제 석회 같은 것들이 침착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염증이 쌓이게 되고 이런 석회화 건염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지금 그림에서 보면 여기 네네. 하얀 부분이 이제 바로 석회가 네네. 쌓인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될까요? 그래서 석회성 건염이라는 합병증까지도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주로 어떤 환자들한테 이런 석회성 건염이 좀 네. 많이 발생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 많이 예.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뭐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미용업에 이제 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제 어깨를 많이 쓰는 분들한테 주로 더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석회성 건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안에 생긴 석회를 좀 없애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어떤 치료법들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석회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요. 예. 작은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한 약물 치료라든지 그런 이제 물리 치료라든지 그런 걸로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석회 자체가 크다 보면은 네. 이제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보통 이제 체외 충격파라고 하여서 이제 석회를 좀 깨는 방법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예. 보통 아까와 같이 그 석회가 있는 공간이 이제 견봉하라는 공간인데 네. 그쪽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그 아까 오십견과 같이 주사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의 90% 정도에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주로는 이제 주사 치료 그리고 체외 충격파 치료를 통해서 많이 네.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나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또 불가피하게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하는 분들도 계실 것 네, 같아요. 예, 어떤 방법으로 수술이 이루어지나요? 석회성 건염을 이제 수술하는 경우는요, 보통 이제 저희가 적절한 치료를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 석회가 너무 크다거나, 네네. 석회가 너무 크다거나 그런 경우에 아무리 주사나 약을 주입하더라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석회성 건염을 수술하게 되는데요. 네, 그 음, 수술 장면이 또 동영상으로 네.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동영상 보면서 더 설명 네. 들어볼게요. 네, 석회성 건염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예. 보통 이제 저희가 적절하게 치료가 안 되는 너무 사이즈가 크거나 그러면은 저런 식으로 관절경으로 아까 구멍 뚫어서 보는 방법을 하게 되고요. 저렇게 작은 구멍을 뚫으면은 치약 나오는 것처럼 석회가 저렇게 제거가 되는 지금 경우가 많이 어디에서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회전 견봉하라는 공간에 아. 그 회전근개 안에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 굉장히 많은 양이 지금 나오고 네. 있어요. 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좀 수술을 해야 네. 상태가 완화될 수가 있겠군요. 네. 수술 후에 상태가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실제 환자 사례 있으면 좀 네. 소개해 주실까요? 보통 45세 남자 환자이셨습니다. 보통 중국집에서 주방장이셨고 아무래도 중국집에서 하시다 보니까 무거운 요리기구를 아무래도 그렇죠. 많이 사용을 하셨을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그 음식 같은 거 많이 하고 많이 내다 주시니까 어깨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네. 저희 사진과 같이 석회라는 게 많이 이제 끼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아까 동영상에서 보듯이 그 정상적으로 회전근개 그 어깨 근육 안에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쉽게 치약 짜듯이 짜내는 경우에 통증이 많이 호소하게 없어지게 되고요. 예. 보통 이제 수술 후 MRI 찍으면 석회가 저렇게 제거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석회성 건염이 아주 심할 경우에 수술을 통해서도 상태가 아주 호전이 됐던 경우를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들 그리고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다양한 질환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어깨 통증이나 어깨 질환과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 전화 주시면 되고요.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서은호 원장과 함께 어깨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 외에 이제 다른 어깨 질환에 대해서도 네. 좀 살펴볼게요. 회전근개 파열 이것도 좀 운동하신 분들 사이에서도 좀 많이 있는 네, 일인 것 많이 같고요. 있습니다. 네. 예, 이런 경우에도 어깨 통증이 아주 심하게 올 수 있죠. 네, 가장 그 어깨에서 발생되는 질환 중에서 가장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병입니다. 아까 예. 말씀드린 오십견이나 석회성 건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수술하지 않고 낫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보통 이런 회전근개 파열은 수술까지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회전근개라는 근육 자체가 예. 어깨 관절 운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 병변의 치료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재활이나 약물 치료 같은 걸 하는 아까 충돌 증후군이나 오십견과 다르게 이 힘줄이 파열되는 경우는 거의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찢어진 게 작으면은 그냥 놔둬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요. 아주 좀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원래 그 유명한 논문에 따르면은요, 작은 파열이라도 2, 3년이 지나면은 완전 파열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저희가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파열된 힘줄에 산소와 그런 혈액 공급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그 보통 파열된 주변이 보통 지방으로 침착이 되게 됩니다. 아무래도 지방이 되다 보니까 그 근육의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요. 점점 심해지면 힘줄에 괴사가 생기게 돼서 점점 찢어진 게 처음에는 작은 사이즈였다가 점점 이렇게 크게 변하는 양상이 돼서 네. 수술 자체가 뭐 작게 막을 수 있는 거 크게 될 수가 있고요. 뭐 아무래도 그 회복도 작을 때하고 클 때하고 워낙 차이가 나서 뭐
회복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작을 때 치료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회전 근개 말하자면 이제 어깨 힘줄이 끊어졌을 경우에는 초기에 좀 빨리 수술적인 치료를 해서 더 크게 질환이 악화되는 걸 막아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어깨 힘줄이 파열된 경우에는 뭐 오십견 같은 다른 질병과는 좀 증상 차원에서 좀 증상들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한번 비교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그 초기에 아주 증상은 비슷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작을 때는 오십견이나 뭐 충돌증후나 증상이 거의 비슷하신데요. 예. 보통 움직일 때 어깨의 통증 같은 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소리가 뭐 삐걱삐걱 나신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 공통적으로 밤에 주무실 때 통증 같은 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네. 보통 깨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근데 이제 회전근개가 진행되면은 오십견하고 회전근개 파열하고 이제 증상이 틀린 경우가 많은데요. 네. 회전근개 파열은 능동적인 운동에서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능동적인 거라는 건 본인이 이렇게 힘으로 올렸을 때 올라가는 건데요. 그 회전근개 파열은 능동적으로 올렸을 때 제한이 되고 오십견 자체도 본인이 움직일 때는 제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적으로 이제 수동적인 운동이 틀린데요. 수동적인 거라는 건 내가 이게 반대쪽 손으로 남이 올렸을 때인데 그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는 남이 올려도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 반면에 오십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젖혔을 때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됩니다. 누가 그리고 올려주더라도 네, 힘든 올려주더라도 거군요. 여기서 굳어서 네. 올라가지 못하는 양상이 되고요. 네. 통증을 유발되는 것도 그 회전근개 파열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올릴 때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십견 같은 경우는 모든 방향 이렇게도 아니면 옆으로 돌릴 때도 그래서 그 모든 방향에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회전근개 자체는 이제 그 근육 위치적이기 때문에 올리는 힘이 약해지는 게 특징적인 거고요. 오십견 같은 경우는 근육의 힘이 정상이기 때문에 올리는 힘이 보통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 증상 그리고 여러 가지 운동할 수 있는 범위까지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초반에는 증상이 좀 비슷할 수 있지만 앞으로 이제 더 증상이 좀 악화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어깨 통증이나 어깨 질환과 관련된 고민이나 궁금증 상담 전화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68세입니다. 네, 네. 지금 어떻게 어깨가 불편하신가요? 어깨가 아프고, 네. 팔이 어깨 위로도 안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네네. 그렇게 하고 힘도 없고 그래가지고, 병원 가서 진료를 받았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MRI를 찍었더니, 네. 회전근개가 파열이 되고, 어깨 위에 그 인대가 파열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네네. 6월 말에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하셨고요. 예. 그랬는데 그 뒤로도 이제 6주 정도를 계속 그 보호대를 착용하고 병원을 다녔는데 네. 풀고서로 그 뒤에도 이제 그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운동을 하고 그랬는데도 네. 아직 어깨 위로다가 팔이 잘 안 올라가고 힘이 안 들어가고 네. 어깨를 올리면 뚝뚝뚝 소리가 나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 증상이 언제까지인가고 원 상태로다가 회복이 될 수 운동이 있을지. 되려면은 예예. 어느 정도나 걸리나 네네. 궁금해가지고 전화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 같고 수술하신 지 아직 이제 3개월 정도가 조금 안 되셨는데 이런 증상들 언제쯤 다 회복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상담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고 그게 네. 특별하게 다치거나 그런 적이도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무단히 그렇게 돼가지고 네네.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서 그 진료를 받고서로 MRI 찍으니까 그래가지고 네네. 서울에 또 그 청담동 다른 병원에도 그 MRI 그 CD를 가지고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똑같은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안양 쪽인데 네. 가까운 데서 수술을 했거든요. 네네. 그랬는데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이게 그래서 어느 정도가 지나야지
회복이 될 수 있나 이게 파열된 궁금해요. 크기가 사실은 회복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가 보통 네, 상당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크다고 들으셨어요. 이게 저희가 예, 예. 대중소라고 보통 저희가 이제 파열 양상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요. 보통 소파열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기 같은 거 육주하셨다고 했는데 그 보조기도 작을수록 적게 하게 되고요. 클수록 길게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뭐 보통 이제 그 크기에 따라서 이제 회복이 좀 틀리시고요. 보통 이제 아버님께서 대파열이라고 이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예, 그- 파열이 상당히 네.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파열이 심하게 되면 이제 어깨 근육을 그 꼬맬 때도 이렇게 어거지로 막 아무래도 당겨서 꼬매다 보니까 그 작게 찢어진 분보다 통증이 좀 오래 가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보통 어깨 근육이 붓기 시작하는 게 두세 달 정도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니까 아직까지는 좀 불편감이 남아 있으실 단계입니다. 보통은 이제 낮에는 좀 덜 하실 텐데 밤에 통증이 아직 좀 있으실 것 같고요. 보통 어깨가 그 내가 힘이 있게 되는 데는 보통 6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그 밤에 통증이 아예 내가 뭐 싹 없어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는 보통 9개월까지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예, 그래가지고 보통 완전해지는 때까지 보통 9개월을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가 6개월이요.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게 아무래도 많이 찢어지게 되다 보면은 다시 아무래도 쓰시게 되다 보면 다시 찢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3개월 정도 되셨는데 중간중간에 다시 이제 찢어지거나 다시 손상되지는 않았는지 정기적으로 검진받는 게 되게 중요하세요. 아무래도 작게 찢어진 거는 별로 저희가 걱정 안 하는데 많이 찢어진 경우에는 또 다시 파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계속 정기적으로 자세하게 검사 받으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네. 예. 지금 일단 파열된 부위 자체가 좀 크다라고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회복되는데 다소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요.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중간중간에도 자주 좀 병원에 찾아가셔서 파열됐던 부분이 잘 좀 봉합이 되고 있는지 혹시 더 파열된 곳은 없는지 점검을 받으시면서 꾸준하게 좀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60세십니다. 네, 63세시고요. 오늘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오른손이요. 예, 예. 밥 먹을 만큼밖에 안 올라갑니다. 아, 팔이 위로 올라가지가 않는군요. 많이 좀 활동 범위가 제약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그렇게 되신 지는 어느 정도 됐을까요? 그건 한 달 정도 됐습니다. 한 달 정도. 예. 예, 병원에서 혹시 전문 검사를 받아보셨나요? 저 정형외과 가가지고 어깨에다 주사를 한 2번 맞았습니다. 주사 치료 맞으면은 받으셨고. 바로 올라갔었거든요. 예, 예. 그랬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안 올라가서 가니까 이제 주사를 안 놔줘가지고 네, 네. 큰 병원에 한번 가보라 해서 큰 병원에 예약을 해놨습니다. 아, 그리고 아직 병원에 가시기 전 단계신 것 같은데요. 예, 예, 한번 지금 상태가 어떤지 파악하는 상담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로 밤에 많이 아프세요? 밤에 어깨가 양쪽이 네. 다 아파서 네. 옆으로 눕기가 아, 힘들어졌어요. 예. 네, 옆으로 눕기 힘드시고, 예. 예. 그러다가 엊그저께 그 병원에 가서 주사를 한 대 맞고 왔거든요. 네, 네, 그랬더니 이제 좀 약간 이제 풀리기는 풀렸는데요. 네. 손이 아예 지금 이렇게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오른손은. 그 반대쪽 손으로 이렇게 올리면 올라가시나요? 반대 손으로도 안 올라갑니다. 아, 그러세요. 예. 아마 이제 저희가 보통 이런 경우에 MRI라는 걸 일단은 찍어봅니다. 왜냐면 지금 예. 제가 봤을 때는 회전근개라는 아까 근육이 파열된 게 가장 지금 의심이 되는 상태시거든요. 예. 어깨 많이 쓰세요? 어깨를 많이 썼죠. 네, 아무래도 이제 많이 쓰셔서 좀 그러신 것 같은데 예. 저희가 그 보통 이제 어깨 그 염증인 경우에는 주사 두세 번이면은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이제 팔이 안 올라가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염증 이상인 경우가 더 많아서 예. 보통 파열이 가장 의심이 되는 상태시고 보통 예. 아마 그 MRI 찍어보자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MRI 찍자고 16일 날 찍자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MRI를 찍고 정확하게 저희가 이제 진단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저희가 만약에 예상대로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면은 조기에 빨리 꼬매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라도 좋으실 것 같으세요. 예. 예,
만약에 이 수술을 하면요. 네. 완치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대부분? 이제 찢어진 그 범위가 얼마나냐에 따라서 틀리긴 하는데요. 찢어진 부위가 적다고 그러면은 보통 두세 달이면 일상생활 같은 게 가능하세요. 예, 근데 이제 좀 찢어진 게 큰 분은 한 3, 4개월 넘게 걸리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분 역시 일단은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회전근개 파열이 의심이 된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MRI 촬영을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회전근개가 파열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좀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병원에서 검사를 잘 받아보시고 수술도 좀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깨 통증이나 어깨 질환과 관련된 궁금증이나 고민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회전근개 파열됐을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전화 주신 분들도 그렇고 회전근개가 파열되신 분들 상당히 많으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술적인 치료가 또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지 동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네. 하니까 동영상 보면서 더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그 칼로 찌진 않고 보통 아까처럼 카메라를 보면서 시행하게 됩니다. 네, 구멍을 보통 내고 뼈에다가 들어가네요. 구멍 그 실이 예. 달린 나사를 그 뼈에다 고정을 하게 되고요. 네. 그 실을 이용해 가지고 찢어진 부위를 실을 통해서 봉합을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보통 저렇게 두 부위에 저렇게 실이 달린 나사를 고정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저런 그 우리가 뭐 바느질 하듯이 실을 통해서 그 회전근개를 저렇게 봉합을 한 다음에 이제 묶어주면은 저런 식으로 원래 그 뼈하고 원래 인대 위치에다가 저렇게 봉합이 돼서 완벽하게 위치로 고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저렇게 봉합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회복되는 데까지는 좀 몇 달 정도 시간이 소요가 네. 된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수술을 통해서 이제 그 회전근개가 파열됐다가 실제로 회복됐던 사례 있으시면 한번 소개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60세 남자분입니다. 건설 현장 근로자시고 주로 철근을 묶는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어깨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한 10년 정도 뭐 이렇게 계속 아픈 거를 반복하셨다가 네. 한 달 전부터 밤에 깨는 통증을 뭔가 힘이 좀 떨어진다는 거를 호소해가지고 내원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MRI라는 걸 찍어봤더니 약 한 3.5cm 정도 되는 그 회전근개 파열이 나타나게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처럼 관절경을 통해서 이렇게 찢어진 부위를 확인하고 마지막에 그 마지막 사진처럼 이렇게 회전근개를 봉합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네. 네. 아, 그래서 다시 네. MRI를 찍어봐서 다시 이제 봉합을 확인하게 됐고요. 네. 예. 그래도 이제 일상적인 생활까지는 한 3개월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지만 무리한 활동은 좀 아무래도 자제를 네, 해야겠네요. 아무래도 그냥 그 보통 두세 달이 되면은 그냥 일반적인 뭐 식사, 네. 머리 감기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네. 진짜 무거운 물건 되거나 그런 거는 한참 있다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깨 통증을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들, 질환들 살펴보고 있고요. 치료 방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 만으로 61예요. 네, 61세시고요. 예, 지금 어깨가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어깨가 이렇게 팔을 뻗을 때, 네. 위로 뻗을 때 팔이 아프고 네. 위에 어깨가 아파요. 네. 근데 그 전에 50대 때는 50견이 한 3번 왔다가 갔어요. 네. 근데 지금 이거 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요. 네. 뼈가 자랐고 석회가 꼈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근데 나는 뼈가 자란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네, 네. 네, 한번 상담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뼈가 자랐다는 얘기가요. 우리가 예. 이제 그 어깨 여기 뼈쯤에 보시면은 견봉이라는 뼈가 있습니다. 예, 견봉이라는 뼈가 있는데 이게 어깨를 많이 쓰시다 보면은 이 견봉 뼈가 자라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어깨 근육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 뼈가 자라나다 보면은 이 뼈를 그 근육을 자극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네. 이제 견봉이라는 뼈가 많이 자라나 있는 분일수록 어깨 회전근 염증도 잘 생기고 그 네. 어깨 회전근개라는 근육이 찢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자라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어깨 뼈가 자라는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치료 방법이 좋을까요? 보통 이제 그거를 회전근개라는 게 찢어진 거하고 안 찢어진 거하고 치료를 이제 틀리게 하는데요. 네네. 근육이 찢어졌으면 아까와 같이 보통 꼬매는 수술을 하게 되고요. 보통 찢어지지 않고 그 뼈만 튀어나와 있는 경우는 보통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 네. 보통 근데 열에 9 정도는 주사 치료와 약물 치료가 효과가 있는데요. 그 중에 1명 정도는 이제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견봉 성형술이라고 해서 뼈를 약간 갈아주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몇 가지 치료법을 소개해 주셨으니까요. 한번 전문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적절한 치료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화 또 빠르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만 54요. 네, 54세시고 어깨가 어떻게 불편하세요? 어깨가요, 팔을 올리면은 뻐근하게 아파요. 네네. 또 밤에 눈 잘 때도 한 번쯤 우시무시 아르고요. 예예. 음. 혹시 병원에서 전문적인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실까요? 검사는 안 받아봤는데 네. 이제 아픈 게나 춤 맞으러 가고 약타 먹고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받아보셨고요. 예. 예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 왜 이렇게 어깨가 아픈 건지 한번 상담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오래되셨어요? 통증 있으신지? 이 한지는 한 1년 정도 됐는데요. 아이고, 오래되셨구나. 밤에 잘 주무세요? 예. 봄에 보통 밤에 되면은 네. 한번 좀 심하면은 일로 좀 많이 하고 나면 네. 우시무시는 좀 아래요. 그러시구나. 침이나 그런 뭐 약으로 지금 통증이 조절되시나요? 거기 맞을 때 빼려요. 그렇죠. 아무래도 주사 맞고 주사 네. 정도 있잖아요. 네. 맞고 나면 좀 놨다가 또 일하고 좀 하면 또 내나 아파요. 팔을 올리실 때 끝까지 올라가세요? 그래서 좀 뻐근하지요. 네. 아파요. 예. 힘도 약간 떨어지는 느낌 안 드시고요. 힘은 좀 떨어지죠. 네. 저희가 아까 이제 방송에서 설명드렸듯이 지금은 이제 그 회전근개 증상이 지금 오래되셨잖아요. 예. 오래되신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이 회전근개 염증으로 시작을 하다가요. 예. 이게 오래되면 찢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염증 같은 경우는 보통 약이나 그런 걸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으신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병원에 빨리 가셔서 예. 진단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 보통 이제 병원에서 처음에 하는 게 약이라는 걸 드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간단하게 초음파라는 걸 보면서 뭐 주사 같은 걸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증상이라는 게 오래되셨기 때문에 근육이 이제 파열됐을 가능성이 많으세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경우에 아버님 같은 경우는 MRI를 찍어보시는 게 좀 더 빠른 치료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예. 팔로 이거는 우리가 쓰는 식당인지 후라이팬 같은 거나 수타 국수 빼는 게는 팔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네, 거예요. 아무래도 많이 쓰시다 보니까 근육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MRI 촬영을 꼭 해보시길 권해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이제 수술적인 치료법도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정확하게 검사 받아보시고 적절한 치료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 그리고 질환들 살펴봤고요. 치료법들 알아봤는데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호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